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살고 있는 두 아들 엄마입니다. 세상에 저희 시어머니 같은 푼수 또 있나 싶습니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고 지금은 시어머니가 깨갱해서 기가 죽어 있는데 속이 좀 시원하기도 하네요. 저는 오래 알던 사이에 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지방의 작은 소도시라 친구들 대부분이 일자리를 얻으러 근처 광역시 또는 서울로 상경했어요. 저는 굳이 서울로 가서 돈 벌고 돈 쓰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서 그냥 부모님 곁에 남기로 했고요. 그래서 집 근처 전문대에 입학해 자격증을 따고 나름의 밥벌이 충실하게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 남편 역시 같은 동네 사람이고 저랑 비슷한 뜻이 있어 다른 지역 안 가고 고향에 남아 아버지 일을 돕고 있었어요. 어차피 동네가 작기에 건너 다 알던 얼굴이었고 20대 중반에 어찌어찌 술자리에서 만나 합석해서 놀다 보니 친해져 그 이후로 연인이 되었고 자연스레 결혼까지 하게 된 남자입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 역시 고향이 같다 보니 건너 아는 사이시더라고요. 친하진 않았지만 안면은 익혔던 분들이기에 상견례도 그리 어색하지 않게 끝냈어요. 결혼 준비도 그렇게 술술 흘러가나 싶었는데 시자는 시자더라고요. 제가 6천만 원에 새로 뽑은 국산 세단까지 가지고 시집 가는데 남편은 당시 모아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2천만 원 가지고 장가 온다고 했습니다. 친정에서는 전세 아파트라도 하나 계약하라고 3천만 원 해주신다고 했는데 시댁에서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셔서 그럼 저도 친정에서 안 받겠다고 했어요. 그냥 양가 도움 안 받고 저희끼리 신혼집 구하고 결혼 준비해서 잘 살기로 정했었는데 결혼 전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해서 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친정에서 돈 준다는 걸 왜 거절했냐면서 지금이라도 안사돈에게 전화해서 그 돈 좀 애들 보태주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우시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여유가 없어서 못 해주는 거고 친정은 여유가 있으니 해주려는 거 아니냐면서 저희 엄마가 너무 계산적이라 하시더군요. 그걸 결혼식 하루 앞두고 저에게 말씀하시니 저도 너무 기분이 나빴지만 당시에는 지금처럼 시어머니한테 할 말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기에 참았습니다. 어머님이 속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남편도 양가에서 돈 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미 제가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와서 결혼한다고 미안해 하던걸요. 그렇게 이야기하며 당신 아들이 부담스러워해서 그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래? 그럼 알겠다. 여튼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내가 잘 두고 볼 거다. 하고 끊으시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예식장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제 자랑을 늘어놓고 예쁜 며느리라고 계속 칭하시며 세상 가장 좋은 시어머니인 척 하시더군요. 어이가 없었고 돈 관련 얘기는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신혼여행 간 사이에 시어머니가 양주 한 병 사들고 저희 친정집에 가셨나 보더라고요. 애들도 지금 해외 나가서 잘 놀고 있는데 우리도 놀자고 하면서요. 그러기엔 시간도 많이 늦었고 또 저희 친정집에는 제 결혼식을 이유로 먼 시골에서 올라오신 친척분들도 계셨기에 친정 부모님이 좋게 달래며 거절했습니다. 사부인, 지금은 시간도 많이 늦었고 집에 손님이 계시니 다음에 저희가 좋은 술로 대접해 모시겠습니다. 다음에 언제요? 그리고 나 서운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그때그때 풀어야 앙금이 안 남는댔어요.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셨다는 저희 친정 어머니와 다르게 시어머니는 꼬장꼬장한 말투로 화를 내셨다더군요. 저희 친정엄마는 이미 무례한 시모의 태도에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서 휙 하고 돌아 들어가 안방에서 안 나오셨다고 했고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저도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알았습니다. 시가에 인사 갔더니 시어머니가 나 니네 엄마한테 거의 문전박대 수준으로 무시당했다. 너희 집 찾아갔었는데 니네 엄마 안방에 콕 하고 박혀서 나오질 않으시더라. 어떻게 안싸돈을 이렇게 무시하실 수가 있니? 라고 하셔서 제가 너무 당황해 얼굴이 새빨개졌었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시어머니가 먼저 무례하게 나왔던 상황이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서운하다고 했던 것도 바로 그 돈 문제였습니다. 돈이 있으면서 왜 딸 결혼하는데 안 보태줬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 그 얘기 다 끝난 것 아니냐, 제가 이해해 드리도록 정중히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무슨 그렇게 선을 긋고 정도를 차리고 그러니? 니네 엄마 아빠도 참 웃기다. 결혼 전엔 그렇게까지 예의 차리지 않더니만 왜 자식들 결혼시키고 나서 딴 사람 마냥 구는 거야? 사돈이 됐으면 더 친구처럼 지내는 거지.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남편이 언성을 높이며 장인어른 장모님이 옳게 하고 계신 거라며 어떻게 사돈끼리 편하게 지낼 수가 있겠냐며 화를 냈어요. 그리고 다시는 돈 얘기 꺼내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자기 창피하다면서요. 그러자 어머님이 엉엉 우시며 아들놈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그 말이 딱이네 딱이야. 어떻게 결혼하자마자 지 와이프랑 장인장모 편을 들 수가 있어? 라고 하시며 저흰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거의 내쫓다시피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그저 혀를 끌끌 차셨고요. 원래 과묵하신 분이고 집안일에 크게 관심 없는 분이긴 해서 어머님 그러시는 것도 안 말리시더군요. 아무튼 저는 시어머니 덕분에 결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며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그 이후로도 혼자 삐졌다 풀렸다를 반복하며 저를 스트레스 받게 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제 편이었기에 크게 부부싸움 안 하고 버틸 수 있었죠. 친정엄마는 아직까지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시어머니는 가족 사업을 조금씩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런 건지 툭하면 저희 부부한테 연락해서 만나자, 밥 먹자, 놀러오라 하시고 저희가 많이 바쁜 것 같으면 사돈인 저희 친정에 그렇게 자주 연락을 하십니다. 사돈끼리 친하게 지내자, 밥 먹자 등 혼자 친한 척 엄청 하시는데 솔직히 시모 인성이 좋으신 분이면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까지 선 안 그으시겠죠. 자식 결혼하는데 주머니에서 돈 안 꺼냈다고 섭섭하다 하면서 울고 결혼하고 나서는 무례하게 사돈댁 찾아와 행패 부리는 사람이 뭐가 좋다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냥 자기 성격이 좀 화통하고 뒤끝이 없어서 그런 거라며 저희 친정 부모님이 자꾸 선을 긋는 게 너무 속상하다 하시더군요. 그리고 여름 휴가 때마다 사돈네랑 다 같이 여행 가는 게 꿈이라고 하셔서 결혼하고 나서 3번이나 다 같이 해외여행 갔었습니다. 가서 어머님이 저희 친정엄마 팔짱 붙잡고 안아주고 저녁에 술 잔뜩 취해서 저희 엄마한테 실명 그대로 옥자야 하고 부르셔서 엄마가 짜증내셨어요. 3번 여행 가고 그 이후로는 밥도 같이 먹기 싫다며 친정엄마가 저희 시모를 거의 차단하다시피 하셨네요. 아무튼 이렇게 좀 답이 없는 시어머니였지만 그래도 좋은 점도 가끔은 있는 분이라 그야말로 단짠단짠의 고부관계였죠.
다만 저희 친정엄마가 시어머니를 엄청 싫어하신다는 거죠. 시어머니는 제 친정엄마한테 혼자 친한 척하면서 엄청 치대시고요. 그러던 와중 제 시누이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우가 얼굴은 정말 예쁜데 공부를 안 했어요. 소위 날라리였습니다. 직업도 별로고 20대 때 돈을 펑펑 써서 아예 모아둔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운 좋게 약사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집 시댁이 만만치 않나 보더라고요. 제 신우 스펙이 너무 안 좋으니 집이라도 한 채 해갖고 와야 하지 않겠냐며 저희 시어머니한테 사돈이 다이렉트로 연락하셨다더군요. 시댁이 돈이 또 아예 없는 건 아닌지라 가진 돈, 가진 땅 싹싹 긁어모아 신우에게 3억을 해주셨대요. 그러면서 미안하신지 저희한테도 3천만 원 주셨고요. 저는 그냥 다 이해했습니다. 딸이 결혼하는데 시댁에서 미움 받을까봐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내준 시어머니 마음이 뭔지 알겠고요. 그런데 그거 알게 된 친정엄마는 극대노 하시더라고요. 자기네들도 돈 있으면서 왜 아들 결혼할 때는 안 내놓고 되려 우리한테 주머니 안 연다고 뭐라고 했었냐면서 화가 잔뜩 나셨어요. 그래도 티 안 내고 사돈 처녀 결혼한다고 축의금 30만 원이나 해서 보내셨습니다. 분위기가 어떤지 대강 아시겠나요? 저희는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요리 실력이 좋으십니다. 김장 한번 하실 때 배추김치 깍두기, 파김치 다 담그시고 가끔 별미로 석박지며 열무도 해주시는데 맛이 그리 좋아요. 반면에 시어머니는 김장 못하시고요. 김장 양념 비율을 못 맞추시겠다며 절인 배추랑 양념을 사다가 대충 묻혀 재우시는데 뭐가 문제인지 한 달도 안 되어서 팍 사가버려요. 그래서 시댁은 김치를 늘 사다 드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끔 저희 집 오시는 시어머니가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 드시고는 감탄을 그렇게 하세요. 친정엄마 손맛이 좋다고요. 그래서 제가 한두 포기 조금씩 드리곤 했는데 나중에는 은근슬쩍 김장철마다 두어 통씩 받아다 주길 바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제가 모르는 척 했지만요. 그런데 작년에 일이 터졌습니다. 친정엄마가 김장을 하시기 위해 마트에 가셨는데 마침 시어머니를 딱 마주치셨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 김장날을 알게 되셨고 그날 같이 하면 안 되냐고 떼를 쓰셨다더군요. 친정엄마는 그날 이모님들도 오시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했고요. 시어머니는 그게 또 그렇게 서운하신 건지 저한테 전화를 걸어 안 싸더니 또 선을 그었다며 같이 김장 좀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냐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그날 저희 이모들 다 오시는데 서로 불편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친정엄마는 김장할 때 엄청 진지하게 하세요. 저도 양념속 제대로 못 버무리면 혼나는데요. 진지하게 할 게 뭐 있어? 김장은 어차피 수육이랑 막걸리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시어머니는 애초에 저희 친정 김장에 가서 일할 생각이 없으셨던 거죠. 그렇게 김장하는 날 눈치 좀 챙길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수육용 돼지고기 3kg에 막걸리 5병을 사들고 저희 친정집에 급습하셨다더군요. 기가 막힌 친정엄마와 이모들이 입을 떡 벌렸는데 시어머니가 해맑게 웃으며 같이 김장하고 수육 먹고 놀자고 했다더군요. 저는 저희 시어머니가 그 정도로 눈치가 없을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랑 친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했다고 하셨더군요. 그런데 저희 큰이모가 많이 무서우신 편이에요. 그래서 좋게 좋게 이야기하며
오늘은 자매들끼리 집안일로 상의할 것도 있고 안 좋은 일들이 많아 수육 먹고 막걸리 먹으며 놀긴 어려운 자리라고 돌려보내셨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배추김치 한 통만 얻어가겠다며 빈통을 거실에 떡하니 두고는 저녁에 다시 온다고 하며 나갔다더군요. 그리고 정말 저녁에 다시 김장김치 받으러 오셨다고 하고요. 친정엄마가 어이가 없다 못해 화를 버럭 내셨다더군요. 이봐요 사부인,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좋게 생각해서 김치 싸드리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갑자기 오지 마세요. 고기고 막걸리고 다 안 반갑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아니, 김장하는 날 원래 다 모여서 떠들썩하게 노는 거지. 뭘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래요? 나는 원래 외향적이라 다 친하게 지내요. 안 싸돈내 자매면 나는 뭐 친하게 지내면 안 되나? 라고 하며 헛소리를 시전하셨다더군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얼굴이 시뻘개지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셨답니다. 그간 예의 없고 선 넘은 것들 다 이야기하며 이럴 거면 그냥 연락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니 시어머니도 섭섭하다고 받아쳤다더군요. 아니, 그리고 나는 너무 섭섭한 거예요. 이왕 매년 딸한테 김치 나눠줄 거면 사돈네한테도 해주면 좀 좋아요. 나 김장 못하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 딸 이번에 결혼한 거 안싸돈도 아시잖아요. 김장 못하는 날 위해서 사돈 처녀 줄 김치도 좀 챙겨주면 얼마나 좋아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떼를 부리며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 시어머니 그리고 제 시누이를 챙기지 않아서 너무 섭섭하고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네요. 친정엄마는 그때 진지하게 딸을 이대로 이혼시킬까 생각하셨다더군요. 그래서 더는 참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소리를 버럭 지르셨답니다. 내가 왜 사돈 처녀 김장까지 해다 바칩니까? 그냥 하는 김에 가족들 것까지 다 싸놓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매번 당신 딸만 챙기고 사돈에게 선 그으면 댁만 손해야. 다 같은 가족인데 뭘 그래요? 다 같은 가족? 난 너같이 체면 못 차리고 눈치 없는 인간 가족으로 둔 적 없거든. 친정엄마는 결국 뚜껑이 열려 반말을 시전했고 이름을 부르며 소리를 치셨답니다. 야, 김혜숙, 정신 차려라. 뭐? 김장하는 김에 사돈 처녀 것도? 너는 네 딸 집 해주는 김에 네 며느리 집도 해주지 그랬냐? 우리 보고는 돈 있으면서 안 내놨다고 서운하다 울고 불고 난리치더니 너는 네 딸 결혼할 때 돈 잘만 구해다 해주더라. 그러자 시어머니 안색이 파리해져 입이 떡 벌어지고는 주저앉으셨다더군요. 저희 친정엄마가 늘 말수가 없고 표정이 별로 없으니 소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화가 나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시어머니께 야야거리고 이름 부르며 소리 지르니 시어머니가 충격 먹으셨답니다. 그리고 맞는 말만 하니 시어머니도 할 말 없으셨던 거죠. 눈만 댕그레 해줘서는 놀라다가 사부인 왜 그러세요? 너무 하시네요. 라며 갑자기 예의 차리는 척을 하고는 상처받았다며 뛰쳐나가셨다더군요. 그 뒤에 대고 저희 친정엄마가 우리 딸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할 거면 내가 당신 머리채를 잡아서 다 뽑아놓을 거야. 그리고 이혼시킬 거니 알아서 해. 라고 하셨다네요. 그 일을 며칠 뒤에 김치 받으러 갔다가 친정 아빠한테 들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랑 친정엄마가 대판 싸우셨다는 걸요. 친정엄마는 얘기 안 하려 하시다가 결국 그렇게 됐으니 이혼하게 되면 딸이랑 손주들은 책임지겠다 하시더군요.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하니 안 받으셨고요.
저는 솔직히 속 시원했어요. 자꾸 시어머니 깐죽대다가 언젠가는 이사단 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친정 엄마한테 너무 죄송했습니다. 저 때문에 이런 험한 꼴 당하셨으니까요. 한동안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 연락을 안 받으시다가 3개월 정도 후에 경조사 때문에 만나게 됐는데 저를 자꾸 피하시더군요. 명절에도 딱 밖에서 식사만 했고 어머님은 완전 딴 사람처럼 저에게 거리를 두셨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대면대면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김장 얘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사과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좀 반성을 하실 줄 알았는데 어머님은 본인이 아무 잘못 없고 저희 친정엄마만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더군요. 저도 어머님한테 더 이상 아무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너무하다고 화를 냈고 제 눈치 엄청 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 부모님께 전처럼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말수가 확 줄으셨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이 너무 좋네요. 이렇게 몇 년만 더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 계획입니다. 저희 시어머니 정말 골 때리지 않나요? 뭐 이런 시어머니가 다 있나 싶습니다. 아무리 아는 사이였어도 사돈은 사돈인데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40대 중반의 워킹맘입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하셨고 시어머니도 중학교 가정 선생님 하시다가 비슷한 해에 퇴직하셨습니다. 제 남편은 대기업 다니고 있고요. 저는 학원 강사입니다. 저희 집은 20년간 버섯 농사 지으시다가 몇 해 전부터 계량 품종 토마토를 키우세요. 한마디로 농사꾼 집안이지요. 아무래도 남편 쪽에 비해 제가 스펙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시댁 쪽에서 저를 많이 반대하셨고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놓치면 집이랑 인연을 끊겠다고 해서 시댁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저를 허락하신 겁니다. 저도 지금의 제 남편이 처음으로 제대로 연애해보는 상대였기에 정말 많이 사랑했고 헤어지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혼 허락을 받긴 받았지만 냉랭하신 시부모님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런 딸의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신 친정 아버지께서 결혼할 때 신혼집을 해주셨습니다. 경기도권 3억 5천 정도 되는 신축 아파트를 바로 매매해서 저에게 주셨는데 그거 보고 시부모님이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셨네요. 그리고 시댁은 저희 결혼할 때 냉장고 하나 해주신 게 다입니다. 어머님 말씀으로는 집안의 물건은 결혼하면서 차차 채워가는 거다. 니들끼리 알아서 상의하고 가전 가구 잘 채워 넣거라. 단 냉장고는 꼭 시어미인 내가 사주고 싶었다. 한 집안의 아내가 가장 중요시해야 할 가전이 바로 냉장고다. 집안 식구들 건강히 잘 먹여라. 라는 의미 있는 선물이라고 하네요. 사실 금전적으로 따지면 저희 집이 시댁보다 돈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집도 여유 있게 매매로 딱 사주신 건데 시댁 식구들은 가끔 저 들으라는 듯이 돈보다 명예가 제일이라며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라고 명절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셨던 시부모님에 비해 시급받는 학원 강사였던 제가 절대로 눈에 차지 않으셨던 거겠죠. 지금 생각하면 절 마음에 들어 하지도 않는 남자 집안 사람들이랑 뭐 하러 엮였나 후회가 되기도 하는데 당시에는 순진하게 사랑 하나 보고 결혼한 거였네요.
친정집에서 신혼집을 사주셔도 뭐 하나 좋은 말 안 하시고 위치가 별로네. 시스템 에어컨은 금방 고장이 나네. 집 구조가 효율적이지 못하네 등등 안 좋은 말만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 초에 남편이랑 한번 싸웠습니다. 싸웠다기보다는 제가 참다 못해 이혼하자고 했어요. 남편도 시부모님이 저에게 하는 부당한 행동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앞에서 그러면 저를 방어해주긴 했는데 아들 없는 자리나 저에게 전화하시는 것까지는 남편도 어떻게 막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남편이 부모님께 말을 해도 솔직히 시부모님의 그 꼰대 같은 성격에 먹히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선생님이라 교사 욕하고 싶지도 않고 일반화하기도 싫은데요. 시부모님은 정말 오랫동안 교직에 계셨던 분들이라 그런지 그저 가르치려고만 하십니다. 자신들은 단 하나의 잘못도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막내 아들인 저희 남편이 어떻게 결혼 생활하는지 너무 궁금해 하셨고 또 심하게 간섭하셨습니다. 엄연히 맞벌이인데도 제가 남편보다 벌이가 훨씬 적다는 이유, 여자라는 이유로 집안일의 90%를 제가 해야 한다며 A4 용지 한가득 제가 해야 할 일들을 리스트로 적어 서류 봉투에 넣어주셨네요. 그게 냉장고에 이은 두 번째 제 결혼 선물이셨습니다. 그리고 툭 하면 저를 무시하는 말들, 공부가 뭐 그리 어렵다고 안 해서 연고대도 못 들어갔느냐, 학원 강사보다 학교 선생님이 훨씬 나은데 임용 볼 머리가 안 되어서 그런 거냐 등 저를 인격 모독하는 말을 해대니 저도 1년 만에 이혼 얘기가 절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그때 시댁 쳐들어가서 한번 뒤집어 엎었습니다. 순하디 순한 막내 아들이었는데 그날 울고 불며 아들 이혼남 만들면 속 시원하겠냐고 소리질러서 시어머니 그날 뒤로 넘어가셨어요. 그리고 표면적이지만 저에게 사과도 하셨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 부부 눈치를 조금 보시긴 했습니다. 어른의 그런 모습을 보니 연 끊기도 어렵더군요. 두 분 다 저에게 앙금이 남아 있으셨지만 제가 애써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렇게 위태위태한 고부 사이를 유지하며 아이도 둘 낳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여 어쨌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제 친정 부모님께서 하시는 토마토 사업이 어떠한 일을 계기로 굉장히 잘 되기 시작했어요. 농장도 넓히고 기계 설비에도 투자를 하셔서 연매출 3억 가까이 달성하시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대출이 없었기 때문에 고작 몇 년 안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저희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라고 2억도 해주시고 저희 아이들 통장에 각각 1,000만 원씩 넣어주시기도 하는 등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셨습니다. 제가 장녀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잘 챙겼는데 그래서 더 고마워서 잘해주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튼 날로 잘 되어 저희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친정에 비해 시댁에서는 도리를 요구하며 무슨 날만 되면 용돈 좀 넉넉하게 달라고 대놓고 요구하셨죠. 10만 원 드리면 화를 내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요즘 고등학생들도 용돈 10만 원 가당치도 않다며 환갑 넘은 당신네들이 이렇게 얇은 봉투 받아야겠냐며 최소 50만 원 요구하세요. 물론 원하는 대로 드리진 않았지요. 남편도 부담스러워 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조율해 30만 원씩 드리는데도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짠돌이 짠손이라며 어이없는 농담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 부모님이 저희 집에 놀러 오셨다가 저희 집 냉장고에 소음이 많이 나는 걸 보시고 그날 바로 가전제품 상점에 가셔서 최신형 냉장고를 구매해 주셨어요. 10년도 안 된 냉장고이긴 한데
시어머니가 전시용을 사주셨던 것 같아요. 전시용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처음 저희 집에 들였을 때부터 잔고장이 잦았던 건 사실입니다. 가끔 냉동고가 멈춰서 물바다가 된 적도 종종 있었기에 친정 부모님이 바꿔주셔서 철없는 딸이지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몇 주 후에 시어머니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넌 어떻게 된 게? 시어머니 성의를 그렇게 똥 밟듯이 무시해버릴 수가 있니? 내가 사준 건데 바꾸기 전에 나한테 말이라도 한번 해주면 좀 좋니? 내가 선물해준 물건을 그렇게 홀라당 버리고 니네 아빠 엄마가 사주시는 걸로 바꿔버리면 내 입장이 뭐가 되냐 이 말이야.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돈댁이 냉장고를 사주신 게 더 기분이 나쁘셨는지 굉장히 오랜만에 저에게 심한 독설을 퍼부으셨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그럼 자꾸 잔고장이 나서 골골거리는 걸 어떻게 해요? 어머님이 여자에게 냉장고는 가장 중요한 가전이라 하셨잖아요. 다 상한 음식 남편이랑 애들한테 해주길 바라셨어요? 라고 결혼 후 처음으로 대들었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파리하게 질리시더군요. 그러더니 저더러 시어머니한테 말대꾸 하는 거 고치라고 한마디 하고는 도망치듯 나가셨네요. 어머님은 자기네보다 스펙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제 친정이 잘 사는 게 배알이 꼴리셨던 건지 아니면 자격지심이 있으셨던 건지 툭하면 제 친정을 은근히 까내리기 바쁘셨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돈보다는 명예가 중요하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친정아버지가 제네시스를 구입하셨습니다. 오래 타고 다니던 차가 퍼졌는데 아버지가 그간 오래 고생하신 어머니의 안락한 승차감을 위해 큰맘 먹고 고급 세단을 구입하셨어요. 저희 남편도 너무나 사고 싶어 했던 차라 출고되는 날 저희 가족도 다 같이 차를 보러 갔었네요. 그때 마침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고 남편이 처갓집에 가 있다고 하자 왜 갔냐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친정 아버지가 제네시스를 구입하셨다는 걸 시어머니가 알게 되신 거죠. 그날부터였어요. 전화와 카톡을 자주 하시며 아버님 차도 자꾸 고장나서 차를 바꿔야 하는데 저희 아버지 차 사셨을 때 혜택을 많이 받았냐는 의미 없는 질문을 자꾸 하시더군요. 그냥 어디서 사든지 다 똑같을 거라고. 그렇게 궁금하시면 제 남편이 더 잘 아니 아들에게 물어보시라고 해도 자꾸 저에게 자동차 타령을 하셨어요. 제네시스 좋냐? 고급져 보이던데 한번 타봤냐? 얼마 주고 사셨냐? 일시불로 하셨냐? 등등 코찌코찌 깨물으시더니 너희 아버지 많이 출세하셨다. 제네시스 그거 부자들만 타는 자동차인데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나빠져서 네, 그럼 부자이신가 보죠 뭐 라고 했더니 또 그놈의 명예 타령. 자기네는 돈 없이 살아도 명예가 있어서 행복하다며 진짜 백이는 자기네 집안이라는 헛소리를 하시더군요. 그러기를 몇 주 시댁에 일이 있어 방문했는데 또 저희 친정아빠 차 얘기를 하시더군요. 시골에 길도 안 좋은데 뭐하러 그런 고급 세단을 사셨냐고 묻길래 길이 안 좋으니 더 좋은 차를 끄셔야죠. 조수석 타시는 친정엄마 생각해서 아빠가 결정하신 거예요. 라고 했죠. 그런데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우리도 제네시스를 살까 하는데 돈 좀 보태줄 수 있니? 제가 놀라서 얼마 정도 모자라시냐 남편이랑 상의는 하되 저희도 들어가는 돈이 많아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앓는 소리를 하시며 네 시아버지 교장으로 퇴임하셨잖니.
가끔 학교 사람들이랑 부부 동반으로 다 같이 모여서 차도 한잔하고 골프도 치러 다니시는데 우리 차가 많이 낡아서 창피하더라. 우리 같은 부부야말로 진짜 제네시스가 어울리는데 말이야. 라고 하시더군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강조하시는 걸 보니 짜증이 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안 어울리신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듣는 둥 마는 둥 별 대답 없으니 시어머니가 너희 친정은 트럭을 더 많이 타고 다니시지 않니?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 그 시골에서 왜 제네시스를 끌고 다니시는지. 잘 안 끌고 다니시면 차라리 우리한테 싸게 파시라는 건 어떻니? 한번 여쭤봐.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기겁해서 출고된 지 이제 겨우 3개월 된 차를 왜 팔아요? 그리고 요즘은 하도 차가 안 나와서 중고값이 새 차보다 비싸다던데요? 얼마 생각하시게요? 라고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제 말에 놀란 듯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냥 잘 안 쓰시면 파시라는 거지. 너도 참. 그렇게 어머님은 입을 삐쭉 내미시고는 제네시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어머니가 저에게 또 전화를 하셔서는 곧 아버님 부부 동반 등산 모임이 있어서 원주에 가셔야 하는데 차가 망가졌다며 렌트를 좀 알아봐 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런 건 제 남편이 더 잘하니 아들한테 물어보시라 했더니 어머님이 답답한 듯 한숨을 한번 쉬시고는 우리도 제네시스를 살까 하는데 한번 타보고 결정하려 한다. 너희 친정에 있는 차 좀 가지고 와줄 수 있겠니? 어차피 트럭만 타고 다니실 건데 당분간 이렇다 할 스케줄 없으시면 우리한테 좀 빌려주시라고 해라. 이렇게만 전해드리면 사돈이 잘 알아들으실 거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간 참다 못한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전해드리면 아빠가 잘 아실 거라뇨? 어머님, 지금 설마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그 차를 달라고 압박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전화 너머로 당황한 듯 말을 더듬으시더니 그게 아니라 차를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잖니. 너는 우리가 날강도로 보이니?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저번부터 자꾸 저희 친정차 이야기 하시며 차 바꿀 때 됐다. 사돈네 차 부럽다. 필요도 없으실 텐데 왜 그런 차를 샀냐. 자꾸 말하시는 거 너무 부담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더러 피해망상이라고 화를 내시더군요. 그리고는 저희 친정 같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어울리지도 않게 고급차 타고 다니는 게 웃기긴 했다면서 그런 차는 자기네들 같이 명예직 출신들만 타고 다니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네요. 기가 막혀서 제가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당황하시더군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애들 아빠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어머님이랑 아버님 20년 전까지만 해도 봉투 엄청 받으셨다면서요? 그 이후에는 법 때문에 못 받으신 거고요. 그 벌은 못 고치고 이제 사돈한테까지 이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어머님, 저번부터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꾸 명예의 명예 거리시는데 차라리 아무한테도 피해 안 주고 혼자 자수성가하신 저희 부모님이 더 명예스러우신 거죠. 남 부끄러울 것 없이 살아오면서 제네시스 타는 게 뭐가 어때서요? 차 구입하는 것도 자격을 매기는 거라면 저희 부모님은 슈퍼카를 타셔도 모자라세요. 제가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자 시어머니가 어이가 없다면서 다시는 자기를 안 보려고 이지랄 하는 거냐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짧게 네라고 했습니다. 결혼 초에 이혼 얘기 오고 갔던 거 기억 못 하시냐고 어머님한테 그만 무시받으며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화 끊으면 바로 애들 아빠한테 전화해서 이혼하자고 말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저더러 왜 이렇게 예민하냐 도리어 달래시더군요. 어머님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자기가 긁고는 상대방이 기분을 나빠하면 예민한 사람 취급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랑 상종도 하기 싫으니 그렇게 알아두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과의 통화 파일을 그대로 남편에게 보내고 이혼하고 싶으면 알아서 하라고 했죠. 어찌 되었건 저도 어머님께 버릇없이 군 게 맞으니까요. 남편은 그날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왜 자꾸 아들네 잘 사는 걸 방해하냐며 이제 정말 본가 찾아가지도 않을 거고 연락도 안 할 거라고 소리를 질렀다네요. 그러자 그 주 주말에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신다고 했는데 저희 그냥 다른 지역 호텔 예약해서 도망치듯 여행 와버렸어요. 그렇게 계속 시부모님 전화 차단하고 얼굴 안 보고 명절에도 안 가고 1년쯤 그랬더니 어머님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장문의 편지를 우체국 등기로 보내셨더군요. 제가 수치했다는 것까지 확인하셔야 했던 대단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어머님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도 애들한테는 할머니 할아버지이니 명절에 도리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한 게 명절이나 어버이날에 남편만 애들 데리고 시가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그것조차도 저에게 미안해하고 무안해합니다. 솔직히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리셨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 성질에 그 가치관에 저에게 한 번 소리 들었다고 반성할 위인도 아니시고요. 다만 어머님은 어딜 가나 며느리가 자기한테 꼼짝 못한다는 걸 동네방네에 자랑하시는 분이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경조사에도 안 나오고 명절에도 아들이랑 애들만 오니 그게 엄청 창피하신지 엉엉 우셨다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제 눈치 보느라 시가의 용돈도 잘 안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아쉬우신 모양입니다. 솔직히 두 분 연금만으로도 여유 있게 사시고 차도 제네시스 이상으로 사실 수 있으면서 굳이 다른 사람한테 대접받는 걸 원하시니 이 사단이 난 듯합니다. 그 연금 모아 이혼한 시누이 주려고 하시는 듯한데 저는 시누이도 저 무시하고 건방져서 너무 싫고요. 퍼주는 건 시누이면서 저희한테 콩고물 얻어먹으려 하는 시부모님 계략이 눈에 보여서 시가의 정 완전 다 떨어졌습니다. 시댁이랑은 그냥 이렇게 반연 끊고 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아쉬운 건 시부모님이시겠지요. 게다가 며느리 부리지 못해서 화병 나신 듯한데 그래서 더 꼬숩네요. 저희 시어머니 정말 골 때리지 않나요? 저도 교사지만 이런 분이랑 교무실을 같이 썼다면 매일이 기가 막힐 듯 하네요. 안녕하세요. 친정엄마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코끝이 찡해집니다. 저는 지금 나이 40 후반이고 현재 이혼한 상태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는 건 아무래도 이혼 전과 같지 않지만 애들도 진심으로 행복해야 하고 저 역시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어 이혼 라이프가 만족스럽습니다.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유를 묻곤 하는데요. 그냥 성격 차이라고 둘러댔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남편의 이기적인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정말 자상하고 저에게 잘해주던 최상의 남자였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사람이 확 변하더군요. 그런 일은 TV나 인터넷에서만 들었고 정말 제 남편이 그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사랑과 전쟁에서 나오는 나쁜 남편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첫 아이 낳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저에게 성질을 부리곤 했습니다.
저는 공무원이라 출산과 육아 휴가가 자유로운 편이었기에 아이 임신 막달부터 휴가를 써서 집에 있었는데 남편이 저더러 애 낳자마자 다시 복귀하라고 하더군요. 이유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너무 비싸니 그 값을 치르라는 거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 싸웠었네요. 결혼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산후조리 비용이 400만 원이나 하네? 거길 굳이 들어가서 조리할 필요 있어?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 그게 산후조리지. 난 여자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당신이 그렇다고 휴가 내서 우리 둘을 봐줄 것도 아니잖아. 아이 낳고 당장 나 혼자 갓난아기를 어떻게 보라고. 내 몸 추스리기도 힘든데 밤낮으로 울어대는 신생아까지 보라고? 요즘 여자들 너무 나약해서 문제야. 옛날 사람들은 애 낳고 바로 밥 매러 나갔다더라. 그래서 산후풍이며 골다공증이며 고생 많이 하시는 거 몰라? 아니, 나도 저렴한 곳으로 골라서 들어간 거야. 그걸 그렇게 눈치를 줘? 내가 낳은 아이는 당신의 아이이기도 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너무 서운하니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물어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왜 남편 망신을 주냐며 펄쩍 뛰더군요.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이기적인 말을 했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 저에게 그렇게 못된 말을 했던 거였죠. 남편은 그 이후에 저에게 사과하며 곧 아이 태어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아빠가 된다는 것에 자신이 없어서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 때문에 본인도 예민해졌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남편에게 너무 서운하여 이혼 생각까지 들었지만 어쨌든 사과를 제대로 받고 다시는 그런 배려 없는 행동 하지 않기로 약속한 후 아이 낳았네요. 그렇게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도 남편은 딱히 바뀐 점이 없었습니다. 같이 맞벌이 하고 있을 때는 그래도 화장실 청소도 하고 빨랫감도 정리하고 그러더니 제가 육아휴직하고 있을 때는 철저히 모든 살림이 제 몫이 되어야 한다며 양말도 아무데나 벗어놓고 설거지며 청소에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어요. 하물며 제가 아이 분유 타주느라 바쁜데 울고 있는 아이도 제대로 봐주지 않았습니다. 아이 보는 것도 제 몫이라면서요. 제가 너무 열이 받아 한 소리 하면 그제서야 인심 쓴다는 듯 아이를 안고 마지못해 달래주던 남편이었죠. 그런 남편 때문에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살이 엄청 빠졌어요. 그런 저를 친정엄마가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저희 집은 친정 부모님이 저 성인 되고 나서 이혼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혼 후 4년 정도 후에 돌아가셨는데 모든 재산을 결혼한 새 여자에게 넘기셨기 때문에 저희 친정엄마는 평생 고생만 하다 이혼당하고 재산 한 푼 못 받으셨습니다. 그런 엄마를 딱하게 생각한 외가 친척들이 시골에 작은 집 하나를 해주셨고 엄마는 거기 살면서 근처 사무실에 취직하며 지내다가 얼마 전부터는 아이에 관두고 농사만 지으세요. 고추나 옥수수 같은 걸 심으시다 몇 년 전부터는 근처에 노는 땅을 하나 사서 그곳에 두릅도 시작하셨는데 그게 벌이가 좋으시다 하시더군요. 그래서 1년에 2천만 원 정도는 버시는 것 같고 저랑 제 남동생이 한 달에 10만 원씩 용돈으로 보내드리는데 알뜰살뜰 돈 모아가며 잘 생활하세요. 그런 제 엄마를 저는 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를 못하든 잘하든 예쁘든 안 예쁘든 늘 사랑해주시고 용기 주시는 고마운 엄마예요. 바람 피우는 아빠 때문에 속이 상해도 저희 남매 앞에서 단 한 번도 울지 않으셨으며 싸우더라도 꼭 밖에 나가서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신다고 했을 때 많이 놀랐지만
저는 엄마가 얼마나 속 깊은 분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 결정을 존중해드렸죠. 제 남편도 그런 저희 집안 사정을 잘 압니다. 연애할 때는 저희 엄마 너무 대단하신 분이라며 나중에 결혼하면 모시고 살자는 말도 했었고요. 결혼 허락 받을 때까지만 해도 납작 엎드리던 남편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장모님 생신날 전화도 한 통 안 하더군요. 저는 시부모님께 꼬박꼬박 안부 인사 드리려 통화도 하고 시댁에 가게 되면 손 걷어붙이고 잡일도 자처하며 착한 며느리 노릇을 했었는데 남편은 처가에 가면 저희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 먹고 내내 누워 자기만 했습니다. 그런 제 남편을 저희 엄마는 박서방이 일하느라 고생이 많네. 여기까지 운전하느라 힘들기도 했겠지. 뭐라고 하지 말고 잘하고 해. 나야 우리 딸이랑 단둘이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좋은 거지 뭘. 이라고 하며 눈치 한번 안 주시고 늘 사위가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요리해서 내어주셨던 저희 엄마입니다. 뭐 그렇게 잘난 남편도 아닙니다. 연봉도 저랑 비슷한 그냥 같은 일 하는 공무원이고 결혼할 때 저보다 3천만 원 더 들고 왔지만 시부모님 노후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매월 15일마다 50만 원씩 보냈습니다. 저는 10만 원 보내고요. 그런데 남편은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친정에 보내는 돈조차 아깝다고 생각하는지 장모님 요새 벌이 좋으시지 않으셔? 우리보다 돈 더 버실 것 같은데 굳이 용돈을 드려야 하나?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열이 받아 당신은 아버지 어머니께 50만 원이나 매월 드리잖아. 내가 10만 원 드리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아깝다고 눈치를 줘? 라고 했더니 자기 부모님은 몸이 안 좋으셔서 어쩔 수가 없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건강하니까 일하실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요. 남편은 집에 오면 힘들다며 소파와 한 몸이 되어 있고 제가 엄마라는 이유로 자녀 양육까지 저에게 다 떠넘기던 사람입니다. 사실 남편은 욱하는 성질이 있어 애들 가르칠 위인은 못 되더군요. 그리고 혼내는 것만 하지 아이에게 칭찬을 한다거나 보듬어주는 정서적인 양육에 대해 전혀 모르더라고요. 가르쳐도 그건 엄마가 하는 거라며 자기는 손 뗀다고 했습니다. 가사일 역시 제가 육아휴직을 2번이나 내며 집에 오래 있었으니 더 잘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며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가 참다 못해 이것저것 시키고 잔소리하면 애들 앞에서 더 큰 소리를 냈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니 저도 그 꼴 보기 싫어 그냥 참게 되었고요. 제 친정엄마가 어떻게든 저희 앞에서 부부싸움 안 하려고 했던 그 심정을 이제 알게 되었고 마음속에서 피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크고 작은 일들로 싸우게 되니 남편에게 점점 정이 떨어지더군요. 정말이지 이혼해도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들과 가끔 나들이 할 때 아빠가 있으니 애들도 좋아하더군요. 어쨌든 아이들에게 아빠는 필요한 존재이니 그냥 참으며 살았습니다. 바보 같지만요. 그렇게 아이들이 어느새 다 초등학생이 되었고 그 힘든 유아기를 워킹맘으로 어떻게든 버티며 저도 공무원 생활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사촌 동생의 결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희는 서울 외곽에 살고 있었고 그 예식장은 저희 집과 멀지 않아서 제가 엄마 보고 올라오셔서 며칠 더 머무르다 가시라고 했어요. 친정엄마는 사위 불편할까봐 저희 집에 자주 안 오셨는데 그때는 엄마가 무릎이 안 좋으시기도 해서 서울의 좋은 병원에서 MRI 한번 찍어보려고 일주일 묵다 가시라고 했어요. 시부모님도 종종 병원이나 경조사를 이유로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셨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표정이 싹 바뀌더군요. 결혼식만 보시고 내려가시면 안 되는 건 아니냐며, 집도 좁은데 굳이 오셔서 주무시고 가셔야 하냐고 입이 대빨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2달 전에 시부모님 오셔서 주무시고 가신 건 까맣게 잊었어? 1년에 서너 번씩 시부모님 오실 때마다 주말 내내 새끼 해다 드리고 산책까지 매번 저녁마다 같이 가드렸잖아. 그 말에 남편이 당황한 듯 얼굴이 좀 붉어지더니, 아니, 장모님이 고생하시니까 그렇지. 우리 집 오면 당신 힘들다고 요리도 당신이 다 하시고 애들이랑도 놀아주시고 그렇잖아. 내가 죄송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죄송하면 당신이 요리해다 드려. 나처럼. 내가 요리를 어떻게 하니? 아무튼 알겠어. 남편은 알겠다곤 했지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너무 열받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오신 날 제가 터미널로 마중 나가서 엄마를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그만 아파트 화단에 차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더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이씨, 이거 견적 100만 원 넘게 나오겠네. 아, 그러게 왜 모시러 간다고 나서길. 그냥 장모님 보고 택시 타고 오시라고 하면 되잖아. 아니, 애초에 이 복잡한 서울을 뭐 하러 오신다는 거야? 그냥 축의금만 당신 편으로 보내라고 하시면 되지. 뭐라고? 당신 말 다 했어? 차 좀 긁었다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 아, 나도 짜증나서 그래. 이번 달 돈 나갈 것도 많은데 차까지. 내가 번 돈으로 메꿀게. 됐냐? 저도 화가 나서 쏘아붙였죠. 남편은 계속 기분이 나쁜 듯 보였고 친정 엄마를 만나서도 좀처럼 표정을 풀지 않아서 분위기를 아주 안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하자 친정엄마가 바리바리 저희 가족 먹으라고 싸주신 음식이며 식자재도 쾅쾅 소리나게 내려놓고는 친구랑 볼 일이 있다며 나가더라고요. 저는 친정엄마에게 좀 싸워서 그런 거라고 둘러대고는 화장실로 가서 펑펑 울었어요.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요. 그리고 그날 제가 친정엄마 주무실 자리를 만들기 위해 아이 방을 치우고 있는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 침대에서 주무시게 한다고? 너무 작지 않아? 응, 왜? 시부모님처럼 안방 내어드리게? 무슨 안방이야, 냄새 배게. 그 말에 저는 순간 눈이 돌아. 냄새? 무슨 냄새? 우리 엄마가 냄새 난다는 거야? 하고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런 말 한 적 없다며 오리발 내밀더군요. 그런데 그 다음날 친정엄마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제 아들에게, 아들, 침대에 할머니 냄새 다 배겼는데 괜찮아? 할머니가 시골에서 밭일을 하셔서 그래. 비료 냄새가 좀 있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 라고 하더군요. 제 아들은, 할머니가 냄새 난다고? 우리 할머니 좋은 냄새만 나는데? 라고 했고요. 제가 너무 열이 받아 남편을 끌고 가 무슨 말 하는 거냐고 따졌더니 솔직히 맞는 말 아니냐면서 시골에서 농사지는 사람들은 특유의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인분 발효시킨 비료 냄새가 늘 난다면서 저희 친정엄마도 그런 냄새가 나는데 자기가 속이 넓은 사위라서 꾹 참는 거래요. 그러면서 배려하고 있는 자기 마음도 몰라주냐며 도리어 지가 화를 내더군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인간과 절대로 노후를 같이 할 수 없다는 걸요. 이렇게까지 인성이 바닥일 줄은 몰랐습니다.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더군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그렇게 친정엄마 일주일 집에서 모시는 동안 기분 상한 티를 정말 단 한 번도 내지 않고 오히려 더 웃으며 지냈지요. 그렇게 몇 달 뒤에 있는
시아버지 생신까지 꾹 참으며 생활을 했지요. 그렇게 벼르고 벼른 시아버지 생신날, 제가 직접 생신상을 하겠다며 시부모님을 초대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터미널에 시부모님 내릴 시간이 다 되어 막 나갈 참이었죠. 그때 벨이 울렸어요. 남편이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는 배달기사가 서 있었죠. 제가 아무렇지 않게 음식들을 한가득 받았습니다. 남편이 그게 뭐냐고 묻길래 제가 시부모님 생신에 올릴 족발이랑 피자지 라고 했더니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어 생신상 차려드리기로 해서 부모님 오시라고 한 건데 배달 음식을 시키면 어쩌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래서 제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거라도 해드리는 걸 고맙게 생각해. 지금까지 내가 식사 차려드린 게 100번을 넘을 텐데 그동안 넌 뭐 했어? 네 손으로 전화 걸어 배달 한번 시키길 했어. 뭐 했어? 그랬더니 남편이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하지만 시부모님 오실 시간이 다 되어 어쩔 수 없이 나가더군요. 그렇게 시부모님이 오셨고 제가 상에 차린 배달 음식들을 보고 역시나 놀라시더군요. 단 한 번도 배달 음식 시켜드린 적 없거든요. 언짢아 하시는 기색이었지만 모르는 척 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한 소리 하려던 찰나 제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결혼 13년 동안 배달 음식 시켜드린 적 있나요? 한 번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동안 제가 요리해드리고 안부 인사 넣어드리고 병원 모시고 가는 동안 애들 아빠는 자기 장모님께 뭘 했을까요? 그러자 시부모님이 놀란 듯 입을 떡 벌리더군요. 남편도 놀랐는지 안색이 허해졌다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수습하겠다는 것처럼 이 사람이 사무실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지금 좀 예민해요. 아버지 족발 좋아하시잖아요. 어서 먹어요, 먹어. 라고 서두르더군요. 저는 애들이랑 밖에 나가서 먹을게요. 당신이 부모님 모시고 저녁 먹고 상 다 치워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남편 얼굴이 터질 듯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애들 데리고 맛있는 외식하고 서점 가서 애들 책도 마음껏 읽히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늦게 들어오니 시부모님은 안방 들어가 주무시고 계셨고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저를 잡더군요. 왜? 내가 너네 부모님 홀대하니 기분 나빠? 그럼 그동안 내 기분은 어땠을 것 같아? 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저는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안방에 갔습니다. 그리고 불을 켰죠. 아버님, 어머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아버님한테 담배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난다고요. 어머님은 그 싸구려 향수 냄새가 너무 머리 아프게 진동을 해서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일어나세요. 거실에 제가 이불 깔아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시부모님이 저더러 뭘 잘못 먹었냐며 극대노하셨고 남편은 기절초풍하더군요. 기다릴 것 없이 바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놀라더군요. 그러더니 혼자 날뛰고 난리를 치다가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간곡히 붙잡고 대체 뭔 일이길래 사람이 이렇게 180도 변해버렸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간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말했죠. 남편의 이기적인 성품 때문에 결혼 생활 내내 저 혼자 독박 살림, 독박 육아, 독박 효도한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제 친정엄마를 홀대하는 건 참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 친정엄마를 무시하고 더러운 비료 냄새 난다는 이유로 침대에서 주무시는 것도 눈치 보이게 만든 남편을 용서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 끝내겠다고 했더니
시부모님이 대신 사과할 테니 제발 이혼만은 거둬달라 비시더군요. 그때 남편이 들어왔고 아버님이 등짝을 때리며 사과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대로 짐 싸들고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미리 마련해둔 호텔에 있었어요. 어차피 이럴 생각으로 숙소 잡아두고 저 혼자 집에 왔던 것이거든요. 남편이 시부모님께 모든 이야기 듣고 혼도 엄청나게 났는지 저에게 밤새 전화를 하더군요. 안 받았습니다. 문자에 답도 안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출근을 했는데 남편은 휴가 쓰고 제 사무실로 찾아왔더군요. 무릎 꿇고 빌면 봐줄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더러 미친년, 정신병자 등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더라고요. 그거 전부 저희 사무실 CCTV에 찍혔습니다. 그 영상과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자료로 정리해서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고 바로 소송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1년여간의 법적 다툼 끝에 위자료 1,500만 원 받고 양육권 제가 받고 양육비는 매달 70만 원으로 산정받아 재산 분할하여 이혼하게 된 거예요. 남편은 내내 떵떵거리다 나중에는 눈물 콧물 흘리며 비굴하게 빌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제 알았으니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내가 더 잘할게. 나 좀 살려주라. 그러거나 말거나 내동댕이 쳐버렸죠. 그냥 제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 없이도 잘만 살 수 있는 슈퍼우먼이 되어버렸네요. 결과적으로 저와 아이들은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지만 전 남편은 반폐인이 되어 산다더군요. 한 달에 한 번 아이들 만날 때마다 더러운 옷에 누추한 몰골로 나오더군요. 부모님 집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전시모가 굳고 반대했다고 합니다. 다 늙어서 아들 뒤치다꺼리 해주기 싫다고요. 그러길래 잘 좀 하지 그랬냐며 싸대기도 맞았다더군요. 줄어든 용돈에 잘하던 며느리도 잃고 속이 말도 아니시겠죠. 그때는 참 속 시원했죠. 어쨌든 애들 아빠이니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까지 드네요. 제 이혼 스토리 어떠세요? 너무 맞지 않으면 참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참으면 결국 호구가 되니까요. 안녕하세요. 막무가내 노답 시어머니를 아주 재밌는 방법으로 퇴치한 30대 중반의 요가 강사입니다. 2년 연애한 남자와 결혼하고 바로 청약 당첨되어 23평짜리 공공임대 아파트에 들어와 쾌적한 환경에서 신접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운 좋게 아이도 바로 갖게 되어 결혼하고 1년 좀 있다가 아이를 낳았죠. 남편은 1남 2녀 중에 막내 아들이에요. 그리고 경찰 공무원입니다. 저는 요가 강사를 하다가 아이 낳고 잠깐 쉬고 있는 상태였고요. 어머님은 처음부터 제 직업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몸매 좋은 여자들 아무나 하는 것 아니냐? 요가가 무슨 운동이라고? 그러자 남편이 더 방방 뛰며 저를 감쌌죠. 어머니, 제 월급보다 이 사람 월급이 훨씬 많아요. 나중에 요가원 차리면 1,000만 원은 우습게 벌 텐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에게는 막대해도 되는 며느리일지 몰라도 저에게 누구보다 소중한 아내예요. 원래 차분한 성격인 건 알고 있었는데 어머님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할 줄은 몰랐어요. 어머님은 제 남편한테 쪽 당하자마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더니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저에게 전화해서는 엉엉 울며 저더러 어떻게 자기 아들을 구워 삶았길래 하나뿐인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릴 수 있냐며 하소연하시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말에 찍소리도 안 하고 순종적인 아들이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어머님, 그이 변한 거 없어요. 여전히 착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며 제 편 들어준 거죠. 나빴으면 어머님처럼 같이 저를 무시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어머님이 한 방 먹은 듯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그게 결혼 초창기 일이고 아이 낳기 전인데 그날 이후로는 어머님이 저 못 건드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 낳고 일을 관두니까 슬금슬금 또 시짜짓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저희가 공공임대 아파트 들어가 살게 되니 새집 구경한다는 핑계로 한 달에 서너 번씩 오셨어요. 그때가 제가 임신했을 때라 요가 강사 일을 쉬고 있었을 때였지요. 집에 있다 보면 갑자기 초인종 눌리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인터폰을 보면 어김없이 어머님이셨어요. 어머님은 저희 신혼집과 차로 30분 거리에 살고 있었는데 운전을 잘하셔서 자주 오셨어요. 그게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답니다. 어머님 마음대로 저희 신혼집에 찾아오니 자유도 없어지는 느낌이고요. 그냥 오셔서 차나 한잔하고 가시면 상관없는데 꼭 몇 마디씩 제 속을 박박 긁으셨어요. 넌 요가를 오래 했다면서 임신하니 다른 여자들이랑 똑같이 살이 찌는구나. 그럼요. 임신했을 때는 살이 좀 쪄야죠. 넌 좀 다를 줄 알았지. 우리 아들이 너 날씬한 거 보고 좋아해서 결혼한 거 아니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히 농담이지. 너 임신해서 예민하구나? 그런 식으로 제 살에 대해 트집을 잡으시는가 하면 한 달에 내야 할 대출금이며 저희 살림에 들어가는 돈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남편 잘 만나서 좋은 집에서 호강하며 산다고 비아냥거리셨어요. 요새 다들 아파트에서 신혼 시작한다지만 이렇게 좋은 새 아파트 들어와서 살기 어렵잖니. 넌 무슨 복이 그리 많아서 이런 깔끔한 곳에서 살게 된 거니? 연봉도 적은데. 제가 학교를 오래 다녔고 또 혼자 자취할 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적이 있어서 모아둔 돈을 다 날린 마당에 가진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결혼을 미루고 싶어 했는데 오히려 결혼을 재촉한 건 어머님이셨어요. 당시 어머님은 돈 줄 테니 빨리 결혼해. 우리 아들 더 나이 먹으면 안 된다. 너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웨딩드레스 입어야지. 라고 하셨어요. 돈을 얼마 주신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결혼할 때 가전 가구 정도는 해주겠다 큰 소리 뻥뻥 치신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알고 결혼을 진행했는데 이게 웬걸? 어머님이 계속 말을 바꾸며 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땅이 팔아야 목돈이 생긴다. 그 땅이 다음 달에 팔릴 거다. 아니다. 내년에 팔릴 거다. 갯돈 모아서 결혼식 전날 주겠다. 등등 별의별 핑계로 주머니 여는 걸 미루시더니 결국 단 한 푼도 안 주셨어요. 보다 못한 친정에서 5천만 원 주시며 저희 차랑 가전 가구 사라며 돈을 주셨네요. 제가 모아둔 돈이 1,500만 원 가량 있었고 남편이 5천만 원 갖고 왔으니 결국은 제가 돈을 더 많이 가져와 결혼한 꼴이 되었어요. 제 남편이 이따금씩 웃으며 어머니, 저희 돈 주신다고 하신 건 어떻게 되어가세요? 이렇게 되면 저 사기 결혼한 꼴이 되는데 차라리 못 주시면 못 준다고 말씀을 주세요. 이건 희망 고문이잖아요.
라고 능청스럽게 장난치곤 했는데 어머님은 그때마다 준다 말뿐이셨습니다.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나니 저도 그냥 그 돈에 대해 아무 생각 안 하게 되었고 남편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어머님이 아무래도 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니 너무 난감하시게 하지 말자고 제가 그랬어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 했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어머님은 제가 맞벌이 안 하고 쉬고 있다는 이유로 돈돈거리며 갈궈대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이 낳고 나서는 더 자주 오셨어요. 손자 보고 싶다는 이유로 아이의 세면 도구까지 싸들고 와 1, 2박씩 하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싫진 않았어요. 신생아 키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는 정말 고양이 손이라도 반가이 맞게 되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부서를 바꾸게 되어 야근이 느니 차라리 어머님이 오시는 게 저도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200일쯤 넘어가고 저도 부어오른 살이 다 빠져가자 어머님이 다시 돈 타령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살도 다 빠졌고 아이도 많이 컸는데 이제 일을 다시 시작하지 그러니? 다달이 100씩은 대출금이 나가잖니. 우리 아들 혼자 외벌이 하는 거 나는 마음이 쓰여서 못 보겠다. 차라리 내가 애를 봐줄 테니 네가 어서 나가서 일을 하거라. 단돈 200만 원이라도 벌어와야지. 어머님, 아이가 아직 어리잖아요. 그리고 자꾸 돈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자 어머님은 이제 딴소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우리 손주 보러 편하게 좀 오고 싶어서 그런다. 그리고 나도 이 집에 편하게 드나들면 좀 좋니? 매번 나는 손님 취급받으니 그것도 좀 그렇구나. 나는 손님이 아니라 너의 가족이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어머님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고 참다 못해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미안해하며 중재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 없을 때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집에 자주 오지 말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전화로 대성통곡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 있을 때 집에 안 오겠다며 손주랑도 얼굴 안 보고 산다는 초강수를 두셨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죠. 그런 자존심 싸움으로 손주를 안 보고 산다니 어머님이 좀 철이 없게 느껴졌고 정도 떨어졌습니다. 남편도 골치 아파했어요. 결혼하고 나니 아들네한테 집착하는 시어머니가 부담스럽게 느껴진 건지 남편도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앞에서 자기 엄마 안 좋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지 밤에 혼자 맥주로 홀짝거리며 고심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랑도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남편이 어머니에게 불만이 많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손주를 못 보고 사니 못 살겠다며 울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당당히 말씀하셨죠. 나 이제 너네 집 편하게 올란다. 비밀번호 알려다오. 네? 어머님, 그건 아이 아빠도 별로 원치 않을 텐데요. 그깟 현관 비밀번호 알려주는 일에 무슨 우리 아들 핑계를 대니? 너는 내가 아직도 남 같니? 가족 사이에 집 비밀번호는 좀 알고 지내야지. 저는 무조건 남편이랑 상의해서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콧방귀를 뀌시더군요. 그날 밤 제가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집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셔. 이제 어머님 집처럼 편하게 드나드실 거라는데 난 싫어. 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이 어떻게 알아서 한다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꽤 오랫동안 생각을 하더니 저에게 계좌번호를 묻더군요. 계좌번호는 갑자기 왜 물어? 나한테 생각이 다 있으니까 어서 알려줘.
그렇게 남편은 저에게 계좌번호를 받아들고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집 비밀번호를 제 계좌번호 앞 6자리로 바꾸더라고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어김없이 어머님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집 비밀번호 아직도 알려줄 수 없냐고 앓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저는 남편이 바꾼 비밀번호 6자리를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좋아하며 이번 주 금요일에 가겠다고 하시고 끊으시더군요. 그렇게 약속의 금요일이 되었고 어머님은 제가 알려드린 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볼멘 소리로 무슨 비밀번호가 6자리나 되니? 좀 짧은 걸로 다시 바꿔서 알려줘. 라고 하시길래 제가 아이 아빠가 바꾸더라고요. 그것도 줄여서 앞 6자리로만 한 거예요. 라고 했죠. 그러자 어머님이 무슨 번호냐며 묻더군요. 저는 남편이 시킨 대로 아이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갑자기 너무나 궁금해졌는지 그 자리에서 제 남편에게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그렇게 통화를 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싸우다가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아무 말도 못 하시다가 그냥 가겠다 하시더군요. 식사하고 가시라고 해도 대꾸 않고 나가시더군요. 그리고는 다시 들어와 저에게 봉투 하나를 내미셨어요. 요 앞에서 급하게 뽑아왔다. 미안했다. 일단 이거라도 바꿔라. 어머님 가시고 나서 열어보니 그 안에는 1,0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 어머니께 전화드리니 안 받으셨어요. 이상하게 생각되어 남편에게 전화했더니 그럴 줄 알았다면서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있으라 하더군요. 그날 집에 온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어머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길래 갑자기 1,000만 원을 주고 나가시는 거야? 우리 집 비밀번호의 비밀을 알려드렸지. 내가 그 번호 와이프 계좌번호라고 했어.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집 비밀번호로 해놓으면 절대 잊어버리실 리가 없잖아. 그러면 주시기로 한 돈 빨리 주지 않으실까 싶어서. 저는 남편 말에 기가 차서 왜 어울리지도 않는 장난을 쳤냐고 다그쳤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어머님이 예전에 주식한다고 집안을 한번 말아먹은 적이 있다더군요. 그때 제 남편이 모아둔 돈도 빌려 가셨대요. 그 돈은 제 남편이 20살 때 학부모에게 욕먹어가며 번 가외 알바비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돈을 꿀꺽 하시고는 돌려주지 않으셨대요. 졸업할 때 준다, 취직할 때 준다, 결혼할 때 준다 계속 말을 바꾸셨는데 그게 오히려 더 상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짜 결혼할 때가 되어 저를 데리고 왔는데 또 돈 준다고 해놓고 말을 바꾸니 남편도 어머님께 정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돈 타령을 했다고 합니다. 제 남편이 많이 과묵한 편이고 속이 깊은데 왜 그렇게 어머님께 자꾸 돈 달란 얘기를 하나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전화로 어머님께 키워주신 것은 감사하나 자식 낳고 보니 어머님이 더 이해가 안 간다. 자긴 자기 자식 돈 그렇게 함부로 가져가서 꿀꺽하진 않을 것 같다. 정말 며느리와 아들에게 부모로서 존중받고 싶은 건 맞냐고 따졌답니다. 안 그래도 어머님이 시자짓을 하고 돈으로 치사하게 굴고 그러니까 남편도 쌓인 게 많았던 거죠. 그렇게 어머님은 제 남편의 말을 듣고 너무나 창피해졌는지 그렇게 바로 통장에 있던 돈을 탈탈 털어 저에게 1,000만 원을 주신 겁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일부러 제 계좌번호로 바꾸었다는 것도 엄청 충격받으신 거죠.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단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시댁에 찾아갔고 어머님은 아예
말수가 확 줄어드셨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제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정식으로 사과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분위기가 좀 좋아지긴 했어요. 지금은 아무리 가까이에 살아도 2달에 한 번 정도만 식사하고 명절 때 생신, 어버이날 정도에 뵙는 편이에요. 어머님도 함부로 저희 집에 안 찾아오시고요. 저는 비밀번호를 6자리에서 다시 4자리로 바꾸었답니다. 저희 집 이야기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 이야기를 친정 부모님께 해드렸더니 제 남편이 무슨 일이 있어도 제 편이 되어줄 좋은 사람 같아서 안심이 된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도 나름대로 참을 만큼 참다가 저를 위해 그렇게 터뜨린 것 같은데 고맙기도 하고요. 어쨌든 결국은 어머님도 정신을 차리셨고 그러면서 관계는 크게 악화되지 않으니 이 정도에서 만족합니다. 얼마 전부터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입학시키고 새로운 요가원에서 강사일 하고 있어요. 250만 원 정도 받으며 잠깐 파트타임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이 많이 키우면 제 요가원을 내어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